미국 하원에서 말입니다. 틱톡이라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 내용이 말입니다. 틱톡을 매각 기한으로 270일을 줬습니다. 빨리 매각하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게다가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활개를 치면 이게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하원에서 법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말입니다. 왓츠앱이나 디스코드 등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맞불을 놓은 거죠. 맞불을. 이 맞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반도체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하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점차 인터넷 플랫폼으로도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틱톡이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미국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이거 중국 외 기업에게 매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요, 플랫폼 자체를 국가 안보의 표준을 두고 다룬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내 틱톡 월간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1억 7천 명이에요. 7천만 명이에요. 미국의 인구가 거의 말입니다. 2억이 조금 넘나요? 2억 5천 정도 되나요? 그런데 1억 7천만 명이 틱톡을 사용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어떡하든 중국으로 놔두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까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바이낸스라는 이 거래소 말입니다. 이 거래소를 계속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결국은 중국인 창업자를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미국 기업으로 완전히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틱톡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미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틱톡 자체가. 페이스북만 하더라도요. 2019년 하루 소비 시간이 53억 1천만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5년에는 50억 2천만 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은요. 24억 9천만 분이 43억 2천만 분까지 간다. 오히려 확 늘어난다죠. 2배가량. 그런데 틱톡을 보세요. 틱톡은 지금 말입니다. 6억 8천만 분인데 2025년이 되면 51억 9천만 분이 된다.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틱톡 자체가 미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게다가 1억 7천만 명이 가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중국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가요?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급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금지시키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참 미국은요.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그들은요. 이거 도대체 누가 살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틱톡은 매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매각하면 1,000억 달러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을 미포함할 경우에는요. 400억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크게 모아져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심지어는 말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해서요. 사모펀드들이 전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든 400억 달러든 무조건 사고 보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미국은요,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하게 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상호주의 원칙을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중국의 굴종적인 자세로 많이 나오거든요. 오죽했으면 야당 대표가 중국에는 쉐쉐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이나 가져갔으니까요. 그렇게 굴종적이고 뭔가 사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간다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어렵구나. 나라가 나라다운 게 아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요, 여러분. 반드시 중국과는 상호주의 원칙에 하나도 벗어나지 않게끔 말입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렁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빨리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요. 실용주의 노선은 맞아요. 실용주의 노선. 그중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실용주의 노선이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중국이 알리, 테무, 셰인을 앞세워서 파상 공세를 하잖아요. 우리 다 무너져요. 저는 빨리 상호주의 원칙을 이게 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갔나요? 아니에요. 저는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요. 이게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데 리더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